일단 제가 배포해드린 USB 파일처럼 탁상시계도 모델링을 배포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시계 무브먼트를 딱 불러와 주시면 무브먼트하고 그 모델링 할 때 필요한 사진까지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이렇게 무브먼트 모델링 파일과 그리고 우리가 만들 탁상 시계의 그 모티브가 될 그 타이어 휠 사진까지 이렇게 한 번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스케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이번에는 그 라이트에서 시작을 우측면이죠. 우측에서 한번 스케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면을 잡아주고 제일 먼저 크리에이트를 열고 렉탱글에서 맨 위에 있는 투 포인트 렉탱글을 클릭해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이 회색깔 중심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색깔 점을 시작점으로 이렇게 쭉 올려서 세로 65에 가로 29에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직사각형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투 포인트 렉탱글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렉탱글에 들어가셔서 맨 첫 번째도 있고 기본 툴바에도 여기 위에 투 포인트 렉탱글 있죠. 투 포인트 렉탱글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위 끝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서 12 가로 세로 12에 직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에서 라이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에서 라인을 클릭해서 이 직사각형 방금 그려준 직사각형의 이 왼쪽 옆면의 중심과 밑면의 중심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엔 방금 만들어준 이 정사각형의 아랫면 중심을 시작으로 쭉 직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아랫면과 이렇게 맨 밑면, 맨 처음에 그려준 직사각형의 맨 밑면까지 이어주고 한번 바디 브라우저를 열어서 끄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트림으로 필요 없는 곳을 다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트림으로 필요 없는 곳을 다 삭제해 줄게요. 삭제해 주고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그려준 이 형태만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에서 리볼브 눌러줄게요. 익스트루드 밑에 있는 리볼브 눌러주고 방금 그려준 면을 선택해준 다음에 엑시즈 그 회전축을 이 밑면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한 바퀴 해서 이 새로운 바디가 생겼죠. OK를 눌러서 이렇게 새로운 바디가 생길 수 있도록 리볼브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시계 무브먼트가 바디 4예요. 바디 4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고 다시 바디 4는 꺼주고 그 다음에 컴바인으로 방금 만들어준 그 타이어 휠의 기본이 될 형태죠. 그 다음에 이 타이어 휠이 기본이 될 바디를 먼저 꺼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들어준 바디
바디 18을 잠깐 꺼주고 바디 4 무브먼트 형태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를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디 4를 꺼주고 이 복사해 준 이 무브먼트 형태의 뒤쪽 면을 익스트루드로 5mm만 빼주도록 할게요. 5mm를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타이어 휠을 이렇게 보이게 켜준 다음에 컴바인으로 이 둘을 합쳐줍니다. 오퍼레이션은 컷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무브먼트 형태대로 이렇게 파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에서 이 컴바인 밑에 있는 오프셋 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오프셋 페이스. 이거는 익스트루드랑은 좀 다르게 어떤 그 곡면도 선택이 가능해서 곡면도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이 안쪽 편에 있는 사각형, 직사각형이죠. 내면을 선택해 준 다음에 그 면을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면 하나를 누르고 Shift 누르고 면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2 만큼만 이렇게 공차를 만들어 줄게요. 왜냐하면 무브먼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브먼트를 다시 켜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조금 틈이 생겼죠. 이 공차를 맞춰주고 다시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큰 원 보이시나요? 큰 원. 이 바깥쪽 큰 원을 바깥쪽 맨 위에 있는 면을 잡아줄게요. 시작면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다시 켜줘야겠죠. 캔버스를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쪽 편에 있는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서 완벽한 그 타이어 휠의 형태로 잡아주 보도록 할게요. 이런 각진 면을 먼저 다듬고 다음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렛으로 이 안쪽 각을 선택해 준 다음에 한 4.5에서 5 정도만 이렇게 굴곡을 줄게요. 그리고 필렛으로 바깥에 있는 이 각도 한 3mm 정도만 굴곡을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옆맨 윗면 선택해 줄게요. 맨 위에 있는 면 선택해 주고 이제 다시 캔버스를 켜줍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돌출시켜서 면을 삭제시켜 줄 예정이니까 스케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을 눌러주세요.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서클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이 회색 점을 시작점으로 쭉 해서 쭉 늘려서 125mm짜리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125mm짜리 원을 그려주고 그 다음엔 좀 쉽게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오각형을 그려주기 위해서 중심에 오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이거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회색 점을 시작점으로 쭉 늘려서 오각형으로 만들어주고, 대략적으로 이 사진의 크기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한 22mm가 적당해 보이는데 22mm에서 23mm가 적당해 보입니다. 23mm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에도 오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각형을 이때 이 밑면을 기준으로 이게 회전을 하는데, 밑면을 아래로 하면은 그 머리 부분이라 할게요. 이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밑면을 위로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해서 오각형을 한 13mm 짜리 오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으로 중심선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번에도 회색 점을 중심으로 위로 직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부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이 오각형의 끝점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그려준 원의 원호죠. 호 쪽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 X표가 나와야지 그 선이 맞닿아서 연결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X표 나올 때까지 쭉 이렇게 늘려서 여기까지 이 호에 연결될 때까지. 근데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호에 연결을 딱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미러로 방금 그려준 직선과 직선을 선택해주고, 방금 그려준 직선을 선택해준 다음에 미러 라인으로 중심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라인으로 이 방금 두 번째로 그려준 오각형 있죠? 오각형의 아랫면에서 오른쪽 선의 오른쪽 밑면의 그 중심점을 시작으로 이렇게 쭉 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쭉 직선을 그려주고, 이 오각형의 끝점을 시작으로 형태를 대략적인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도 아까 미러처럼 이 위 형태처럼 미러로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미러로 반대쪽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만 만들면은 사실상 이 나머지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개만 그려주면은 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일단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을 다 지워 줄게요.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지워졌으면은 ESC를 눌러서 트림을 끝내주고, 크리에이트 다시 열어줍니다. 크리에이트를 다시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크리에이트의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 서큘러 패턴이라고 있어요. 서큘러 패턴. 서큘러 패턴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우리가 그려준 이 두 가지 형태 있죠. 두 가지 형태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두 번 클릭하시면 전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센터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주냐. 보이죠? 중심점.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회전시킬 축을 여기서도 정해줘야 되는데 이 회전시킬 축을 그려줘야 됩니다. 캔슬 누르고 다시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그냥 작은 원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중심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작은 원 보이시나요? 여기를 이 중심에 원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필렛으로 그 방금 만들어준 형태를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줄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서리에 갖다 대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둥글게 표시가 안 되면 선을 이렇게 맞닿아 있는 선을 두 개를 선택하시면 필렛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시면 한 번에 필렛으로 여러 개 각져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필렛으로 둥글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렛으로 여기도 4.5 정도, 아래쪽은 7 정도 필렛을 주었습니다. 맨 아래는 3mm.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은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딜리트로. 그리고 모디파이로 필렛 아래쪽은 한 2mm 정도 필렛을 주고 양옆은 선택해준 다음에 한 2.5 정도 필렛을 줄게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를 열어줍니다. 크레이트 메뉴 열어주면 아래쪽에 쭉 보면 서큘러 패턴이라고 있어요. 미러 밑에 서큘러 패턴을 눌러줍니다. 이 서큘러 패턴은 우리가 스케치한 그 오브젝트를 그 회전축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여러 개를 복사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타이어 휠 같은 걸 만들 때 좀 편하겠죠? 오브젝트를 방금 만들어준 저희가 필렛까지 준 이 형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면 힘들죠? 더블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로 마지막에 그려준 이 작은 원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회전축까지 선택을 해주면 여기 작은 입력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몇 개를 복사해서 회전을 시켜줄지를 입력하는 그런 입력란입니다. 저희는 5개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5개를 회전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면 피니시 스케치로 스케치를 끝내줄게요. 스케치를 끝내주고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 눌러줍니다. 익스트루드를 눌러주고 우리가 그려준 이 형태 그려서 서큘러 패턴으로 회전까지 시켜줬죠. 여기를 모두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위로 쭉 빼줍니다. 치수 상관없이 그냥 관통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뚫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면은 사진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죠? 이때 캔버스를 꺼주고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형태가 잘 나왔죠? 이렇게 형태가 잘 나와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중심에다가 원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될 건데, 작은 원. 스케치를 시작하려는데 여기 바깥에 뭐가 걸리죠? 이럴 때는 스케치를 열고 켜져 있는 것을 꺼주시면 돼요. 무조건 큰 눈은 건들면 안 됩니다. 큰 눈을 건들면은 나중에 스케치에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켜져 있는 이 원을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꺼주시고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이번에는 이 바깥쪽 윗면이 아닌 안쪽 좀 들어가 있는 쪽이죠. 들어가 있는 여기를 클릭해서 스케치를 시작해 줍니다. 이번에도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이 중심에 30mm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눌러줄게요. 피니시 스케치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로 방금 그려준 30mm짜리 원을 2mm만 돌출시켜 주겠습니다. 2mm만 돌출시켜 주고 방금 돌출시켜준 작은 30mm짜리 원을 모디파이에서 챔버로 이렇게 모서리를 살짝 깎아주도록 할게요. 1.5 정도 깎아주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원 보이시나요? 이 작은 원 안쪽에 있는 작은 원 여기도 모디파이에서 오프셋으로 공차를 0.3 정도 줄게요. 마이너스 0.3 그리고 이 타이어의 이 뚫린 부분 이쪽 편도 필렛으로 모디파이에서 필렛으로 조금씩 라운드를 줍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주면 이렇게 타이어 휠이 완성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 켜져 있던 그 바디 4를 제외한 나머지 이 바디 7, 8, 9는 시계 초침, 분침, 시침입니다. 그래서 한번 켜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탁상 시계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 퓨전 360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탁상시계 모델링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